네, 안녕하세요. 교양수학 김민희 선생입니다. 교양수학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도쿄대 문제 가져왔고요. 오늘도 문제를 통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게 그러한 소재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문제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참조하셔서 한번 같이 논의를 전개해 보죠. 해볼게요.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S가 있다. 이 평면 위의 S를 평행이동해서 얻는 정사각형에서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TP라고 하자. 이때 공통 부분, 일단 정사각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관례상 그런 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중심을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부분 S 교집합 TP,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집합의 표현에서는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는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공통 부분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이제 서술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집합 S와 TP의 교집합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P의 존재 영역을 보이라고 합니다. 해보면은 공통 부분 S와 TP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P의 존재 영역을 보이라고 합니다.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정사각형을 생각했을 때 이 친구를 평행 이동한다는 말은 뭐 회전이나 뭐 대칭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 우리가 평면을 상정했을 때 좌표 평면을 상정했을 때 좌표 평면에서는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말로 일컬어 그 이동을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좌표 평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표 평면 그런 말은 좀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S를 평행 이동해서 얻는 정사각형 중에서 중심을 P로 하는 것을 TP라고 하는데 이 공통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이제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부터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고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의 모음을 평행 이동된 도형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일단 좌표 평면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통용되는 언어 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평면 위에 놓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S를 좌표 평면 위에 둔다. 좌표 평면 위에 어떻게 두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것이 편해 보인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이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노란색의 좌표축을 두든 이 연두색의 초록색의 좌표축을 두든 이 좌표계 안에서 어떤 S를 상정했을 때 그 S를 평행 이동한 친구와 겹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정사각형의 중심 P의 그러니까 P의 존재 영역을 나타내면 되는데 그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축을 어디에 두든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고 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어식 증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without loss of generality. 뭐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기를 많이 하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서로 다른 실수 두 개를 생각해 보자고 합시다. A와 B라고 할게요. 근데 그 중에 A보다 B가 크다고 두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 두 개를 생각하자고 했을 때 두 실수는 같지 않으니까 실수임에 따라서 A가 크든지 B가 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제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이 증가함수 또는 도함수와 증가함수의 관계, 또 뭐 도함수와 함수의 증가 감소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 x1, x2를 상정했을 때 x2 빼기 x1분의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f'C를 만족시키는 C가 x1과 x2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데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죠. 얘가 양수이게 되면 그리고 x2 마이너스 그리고 x1보다 x2가 크다고 가정하면 양변에 x2 마이너스 x1을 곱할 수 있고 곱해도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x1이 크다고 두든 x2가 크다고 두든 그 논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x1이 크면 x2보다 x1이 크면 fx1이 fx2보다 큰 거고 x2가 x1보다 크면은 fx2가 fx1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x1과 x의 위치를 바꾸어도 논의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는 하는 의미에서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표축을 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x축, y축으로 두든 아니면 중심을 기준으로 x축, y축을 두든 이 정사각형 S를 둘러싼 영역, 그러니까 그 P의 영역을 보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죠. 논의 전개에 의해서, 논의 전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평행 이동한다는 것, 그러니까 도형에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것을 합동이라고 하잖아요. 기하적으로. 그것이랑 이제 이런 일반성과의 관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성을 왜 잃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x1과 x2만 해도 일반성을 왜 잃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려면 일반성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조금 일단 이 논의를 먼저 전개하고 이 논의를 어떤 뭐 발화 또는 발문 또는 뭐 발제라고 여긴다면 그 이후로 일반성을 뭐라고 수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라고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추후에. 어쨌든 유명한 예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에 한 근을 P라 하자. 한 실근이라고 할까요? 한 근을 P라고 하자. 그러면 P 더하기 P분의 1의 값은 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P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P제곱 이런 빵이고 지금 P는 0이 아니죠. 왜냐면 0은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될 수 없으니까 전제의 모순입니다. P가 0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P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P로 나눌 수 있고 P 더하기 P분의 1은 3이에요. 굉장히 쉬운 예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P가 그러니까 지금 P 더하기 P분의 1은 3이라고 하는 값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을 P라고 했는데 지금 P 더하기 P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인지 몰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아무래도 어쨌든 두 근을 허근이든 실근이든 두 개의 근을 가질 텐데 중근은 아닐 테니까
지금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아니, P1, P2라고 하고, 알파와 베타 중에서 알파가 P인지, 베타가 P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P제곱 마이너스 3P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고, P 더하기 P분의 1은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누가, 내비쳤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요? 근데 한 근을 P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P분의 1의 값은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 데에는 아무런 그 논리적 모순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을 P라고 하는 발화 자체가, 그러니까 P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P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한 근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임의의 근에 대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임의의 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답 비슷한 걸 말한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의 임의의 근에 대해서, 임의의 근을 라지 X라고 할까요? 라지 X 더하기 라지 X분의 1은 항상 3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중에서 어떤 근이든 한 근을 P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P분의 1은 무조건 3입니다. 그 한 근이 아닌 다른 근을 P'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P' 더하기 P'분의 1도 3이에요. 근데 이건 이 방정식의 특수한 경우인 거죠. 항상 어떤 근과 어떤 근의 역수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이 방정식에서는 그냥 양변을, X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X를 양변에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고 하는 방정식과 동치가 되니까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때는 임의의 근,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근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임의의 어떤 근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말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근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일반성을 내포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제가 가전 문제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